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입니다. 오늘 기사가 또 나왔죠. 28일, 그러니까 다음 주 아마도 목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에 우리나라의 국내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겠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고요. 이 말인즉슨 아마도 향후에 우리가 확보한 백신들이 접종이 시작됐을 때 누구를 대상으로 뭐 어떠한 절차로 맞겠느냐라는 부분을 정부에서는 미리 좀 확정하겠다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령이신 어르신들이라든지 뭐 특정 어떻게 보면 뭐 질병을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접종이 우선적으로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특정 직업군이라든지요, 우선적인 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백신이 접종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기사를 살펴보면 SBS의 박수진 기자님께서 쓰신 내용인데요. 의료진과 어르신 등이 우선 접종 대상자가 될 전망이다. 아마 이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제외한 유수 해외의 다른 나라들도 의료진들과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좀 선정이 됐고요. 아시겠지만 이 기자가 쓴 내용을 보면 뭐 코백스 물량을 포함해서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5,600만 명분에다가 선구매 계약을 추진 중인 노바백스 물량까지 확보되면 7,600만 분이다. 무슨 뭐 많이 확보는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실제로 이제 접종이 시작되어야만 어느 정도 수량으로 우리가 맞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해지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접종이라는 것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지금 확보는 많이 했는데 화이자도 그렇고 모더나도 그렇고 그 확보한 만큼 많이 생산이 안 돼가지고 다 뭐 지금 접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확보도 확보인데 얼마나 과연 이 회사에서 직접 좀 물량이 수급이 좀 차질이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어찌됐건 뭐 7,600만 명분이긴 합니다만 어느 기간 동안에 과연 맞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조금은 의문이 듭니다만, 그죠? 어찌됐건 뭐 좋은 기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왜냐면 우선은 백신이 그 좀 위험하신 분들에게 빨리 접종이 되어야만 차차 이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이겠죠.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누가 먼저 어떻게 맞을 것인지 일정 기관 뭐 등이 담길 것이다. 28일이니까요. 한 월요일부터 해서 3, 4일 정도 이슈가 있겠네요. 보시면 앞서서도 뭐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노바백스에다가 아스트라제네카까지 현재 확보했다라는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난주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슈가 됐던 것처럼, 그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문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다음 주도 계속적인 이슈가 이어질 것이고, 아울러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이 또 이슈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1월 말부터 해서 2월 초까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계속적인 이슈화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그냥 코로나 백신 관련주로 반짝이 아니라 이번에는 좀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까지도 한번 지켜보면서 조금 그 롱텀이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짧을까요? 한 2주에서, 그죠?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상장 이슈가 가시화돼서 상장이 될 때까지도 한번 지켜봄직한 이 테마 혹은 뭐 이슈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유통업체로 선정이 좀 됐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뭐 셀트리온 하면 바이오 시밀러라고 볼 수가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SK바이오사이언스는 포커스를 맞춘 것이 백신입니다. 백신. 최태원 회장도 언급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백신 유통업체의 SK바이오사이언스가 또 선정이 됨으로써 백신에 대한 유통과 접종과 기타 등등 이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여러분들께 정말 접종이 되기 전까지는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보여준 1차적인 이슈보다도 조금 더 강한 이슈가 들어오면서 시장에서는 그 수급이 몰리지 않겠냐 좀 기대도 좀 해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반짝 이슈로 끝날 만한 종목은 아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죠. 국민일보의 기자분이 누구신가요? 성함을 언급해드리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조민영 기자님께 쓰신 건데요. 백신 유통을 따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상장을 언제 하느냐, 이건 뭐 이미 다 얘기가 됐었던 거죠. 작년에 SK바이오팜, 올해는 뭐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시장에서 굉장히 좀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공모가 2월 말에서 3월 초 쯤에 공모가 되고, 공모가 뭐 엄청 몰리겠죠. 주당 뭐 얼마나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거의 많이 못 받으실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뭐 3월 중순 이후 상장된다. 이 공모 2월 말 3월 초에 SK바이오사이언스, 여러분들 SK바이오팜 기억나시죠? 많이 못 받아요. 뭐 카카오 게임즈도 그랬고요, 빅히트도 그랬고, 많이 인기 있는 그 공모주들은 많이 못 받습니다, 사실은. 해서 그렇다면 누가 수혜를 받겠느냐? 2월 말 3월 초에 빤하죠. 이번에 뭐 SK가 갑자기 생뚱맞게 디스커버리하고 케미칼을 제끼고 시세를 좀 줬는데요. 저는 2월 말 3월 초에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주식 상장에 대한 이슈가 생긴다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들고 있는 디스커버리하고 케미칼 쪽에 훨씬 더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짝하고 끝나버리는 것보다는 조금은 길어질 수 있다, 이슈가. 그런 좀 긍정적인 관점을 제 생각으로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보면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 AZ라고 표현했는데 노바백스가 찜한 SK바이오, 이미 뭐 예전부터 언급된 바 있죠. 아스트라제네카가 위탁 생산 CMO, 노바백스가 위탁 개발 생산입니다. CDMO, 그죠? 위탁 개발 생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고서는 잘 맡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노바백스는 SK바이오사이언스를 위탁 개발 생산으로 CDMO를 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뉴시스의 김태환 기자님이 쓴 이 기사에서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모바일 광고 좀 없애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건가요? 제가 내용을 아까 이거 되게 괜찮다 해서 말씀드리면 좋겠다 했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있네요. 지금 노바백스가, 그죠? 여기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CDMO를 맺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CMO를 맺었다. 그리고 이때 7월달에 그래가지고 시세 세게 줬지 않습니까? 디스커버리 9만원까지 갔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예, 그죠? 아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추진하고 있는 계약은 기술 이전 계약이다. 기술 이전 계약을 노바백스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노바백스하고 기술 이전 계약을 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신과의, 노바백스죠? 백신이 아니고 노바백스와의 기술 이전 방식의 백신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술 이전한다는 것은 직접 그냥 만들어 찍어낸다라는 겁니다. 자체 생산해서 판매가 가능해진다는 거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직접 찍어낸다는 거고, 물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백신도 임상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뭐 연내에는 한번 뭐 만들 수 있도록, 아니면 임상을 뭐 완료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는 최태원 회장의 의지가 좀 반영된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셨을 때요. 그런데 이 노바백스와 기술 이전까지 계약을 좀 하고 만약에 그게 가능해진다면 보시면 이제 생산 판매가 가능해져서 원활한 백신 보급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슈가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스커버리하고 케미칼하고 이 두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하고 어떻게 보면 뭐 손자 회사? 예를 들면 디스커버리의 그 아들이 케미칼이면 케미칼의 아들이 바이오사이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분 구조만 따지면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케미칼에 들고 있고 케미칼의 지분의 뭐 한 33% 정도를 디스커버리가 들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하기 전까지는 최소한 상장이 전까지는 시세가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고 지금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봐야만 된다. 이렇게 좀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볼까요? 우선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한 6만원대에서 66,000원까지 한 10% 정도 상승을 좀 했습니다. 한 7만원 정도까지 요 박스권에서 몇 달입니까 벌써 10월부터 한 3, 4개월 동안 7만원 찍고 밀리고 6만원까지 갔다 계속 요렇게 요런 움직임을 좀 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7만원 돌파 시도를 다음주에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장중에 67,000원 찍고서 밀렸었는데 단일가에서 금요일날에 66,900원인가요 67,000원인가 딱 그걸 찍고 끝났거든요. 제가 봤는데 66,900원 그러니까 67,000원이 지금 뭐 나름대로 라운드 피겨 금액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좀 이제 밀리고 물량도 쌓아놓고서 밀리고 이런 상황인데 뭐 갭 뜨면서 67,000원 한번 찍고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동도 보면 괜찮아요. 외인이 그래도 한 18억 정도 개인이 18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금요일날에 7억 정도 외인은 7억 정도 기관은 1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연기금도 좀 들어왔고 그래서 지난주에 뭐 수급은 뭐 나이스하진 않지만 그래도 중상 이상의 수급을 보여줬고 뭐 상승폭도 한 8% 7% 정도 되는 수준의 준수한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SK에 비해서는 지난주 별로 그렇게 썩 재미가 없었지만 뭐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실제 지분을 들고 있는 애들이 뭐 케미칼하고 디스커버리니까요. 뭐 큰 걱정 없이 무리 없이 저는 지켜봐도 된다. 2월 말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자, 살펴보자. 요런 좀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뭐 7만원이 좀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주면 그리고 1차적으로 7만원 2차적으로 8만원 정도 여기서도 지금 계속적인 부침을 좀 겪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1차적으로 7만원과 8만원 요 두 개만 던져서 넘긴다면 사실상 장중 최고점이 그 종가 기준으로는 얘가 한 82,000~83,000원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고가가 86,000원인데 종가가 81,000원 그러니까 82,000원도 안되고 종가 기준으로는 그냥 밀린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이 시도를 한번 해줄 것이다. 그리고 이 지금 거래량이 완전 죽어서 벌써 몇 달입니까? 8월부터 12월이니까 4개월 정도면 조정 받을 만큼 받았다 이런 좀 생각도 드니까요. 저는 유심히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디스커버리는요. 그 디스커버리는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지만 가볍고 시가총액도 좀 낮고 그래요. 한번 볼까요? 기업 정보를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기업 정보 보시면 디스커버리가 1조 2천억 밖에 안 되고요. 유동 주식이 1000만 주 밖에 안 됩니다. 나름 가볍습니다. 나름 가벼워요. 그리고 뭐 SK 가스도 포함되어 있고 SK D&D도 자회사로 두고 있고 플라즈마에다가 휴비스, SK 바이오사이언스, 케미칼 많아요. 굉장히 지주회사지만
지주회사라고 해서 저평가 아닐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케미칼입니다. 케미칼은 사실 바이오 사이언스 하면 케미칼 이렇게 될 정도로 상당히 좀 시장에서 이미 많이 시세를 좀 줬었는데 움직임 자체가 꺼지지 않고 가는 느낌이고요. 그냥 왠지 차트가 디스커버리도 그렇고 케미칼도 그렇고 전고점을 돌파할 것 같은 그런 희망 회로를 돌리게 만드는 차트, 그죠?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어찌됐건 뭐 다 지난주에 35,000원부터 41,000원까지 10% 이상 사실 상승을 했는데 매동도 괜찮았죠. 보시면 SK케미칼이 외국인과 기관이 금요일 빼놓고는 쌍매수로 상당히 많이 샀어요. 600억에 400억에 250억에 169억이니까요 상당히 좀 세게 사가지고 지난주 물량들을 많이 확보하는 상황이고, 금요일날 좀 밀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뭐 수급을 좀 받으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으면서 뭐 장초, 그러니까 다음 주 초부터 막 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충분히 지켜볼 만한 위치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만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얘는 단일가에서 디스커버리하고는 좀 다르게 단일가 조금 밀렸어요. 밀리진 않았네요. 장중에 저는 좀 밀렸다고 봤는데 아닙니다. 상승 마감했네요. 0.6% 상승, 그죠? 무난하게 잘 마감했고요. 얘가 0.75%, 조금 더 반등했네요. 조금 더. 그런 상황에서 어쨌건 뭐 두 종목이 있다면 뭐 어느 종목도 다 괜찮다라고 봅니다. 케미칼이 또 가다가 예전에 한번 그 과열 종목에 걸렸었죠. 그래서 그때 케미칼이 묶여버리니까 디스커버리 수급이 올리면서 그냥 내리 올렸던 기억이 있네요. 어찌됐건 두 종목은 뭐 쌍으로 보셔야 돼요.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상황에서는 뭐 친환경 신재생에 대한 이슈로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 가스 수소차도 있고 D&D 풍력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단기적으로 뭐 눌리고 뭐 상승했다가 또 눌리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지주회사라는 점, 그것 때문에 조금 주가가 세게 못 간다는 그런 선입견 빼고는 상당히 좀 괜찮은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뭐랄까요, 나오더라도 뭐 항상 뭐 기대감만큼 잘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기대감보다도 좀 덜 시세가 나올 수도 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판단하에 잘 판단하셔가지고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종목에서 시세가 나온다면 꼭 수익을 어느 종목이든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백신이라는 갑자기 이슈가 또 들어오면서 시장에서는 다음 주 백신에 대한 뭐 기사, 뉴스 여러 가지가 회자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 종목들의 연관을 혹은 뭐 관련성을 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가지고 수익권으로 어쨌든 수익으로 마감하시는 다음 주가 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 최대한 많이 영상 좀 찍어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